시작하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파워뉴스의 홍보팀 실장 김은지라고 합니다. 여태까지 아주 명망 있으신 사업가분들 또 이사님들과 같이 이렇게 나란히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사실 저희 파워뉴스는 오늘이 첫 IR 피칭입니다. 정말 많이 준비하고 전 직원이 노력을 해서 한 자리라서 저희 대표님께서 제가 이제 이 장표를 진두지휘를 했기 때문에 발표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드리되, 나중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는 저희 전문가 세 분이 여기 자리에 함께 해주셨거든요. 먼저 인사드리고 시작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블록체인 파트너사인 포롱의 홍동환 대표님 저기 계시고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피디의 CTO인 김홍석 수의사님도 함께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셀피디 파워뉴스 재단의 주현 대표님. 이렇게 세 분이 함께 이제 저희 질의응답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럼 15분간 깔끔하게 발표하고 15분간 이제 저희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 풀 수 있는 그런 시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앞쪽으로. 네. 오늘 저희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논휴먼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려 합니다. 저희 파워뉴스에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열망을 한번 보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과 전망부터 저희의 파트너 소개까지 이어질 예정이고요. 한번 저희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의 삶을 급속하게 바꿔놓은 코로나19.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많이 바뀌셨나요? 제 삶은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염을 우려한 각국의 조치로 이동 제한이 시작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정서적 욕구에 결핍을 호소하게 됐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급성장하게 된 산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매우 많이 살아나게 되었고요. 첫 번째로는 게임 산업, 두 번째로는 반려동물 산업입니다. 최근 3년간 반려동물 산업은 산업 성장의 자체뿐만 아니라 산업의 성장의 형태 또한 바뀌었습니다. 먼저 분양과 미용, 사료와 같은 펫케어의 양적 성장이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바이오, 의료, 첨단 기술과 같은 펫테크의 질적 성장으로 그 시선이 달라졌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디 있을까요? 중국과 브라질의 양적 성장, 그리고 선진국인 미국, 독일, 프랑스의 질적 성장, 그 사이에 우리나라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은 반려동물 산업의 특징에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을 모두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죠? 우리나라에서 제1등 금융그룹인 KB지주금융그룹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잘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얼마만큼 많은 숫자냐면요. 2019년에 봤을 때 국내 반려동물 연간 산업 규모의 전망 3조 원이 넘어갑니다. 근데 지금부터 5년 후인 2027년이 되면요. 6조 55억 원으로 그 2배 이상 숫자가 늘어납니다.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의 메커니즘 사이에 있는 한국,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나 뛰어난 인터넷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수집하기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따라서 저희 파워뉴스는 한국을 기점으로 삼아서 이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목표를 수립해 신흥국 시장으로 나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계획을 논휴먼 블록체인 플랫폼인 파워뉴스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파워뉴스에서는 나만의 펫 NFT를 가지고 메타버스와 게임 등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생태계 자체를 확산을 시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여태까지 한 번도 보신 적이 없는 의료 서비스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의료 서비스는 논휴먼 체외 진단 키트나 유전자 검사 서비스와 같은 나의 맞춤형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헬스케어가 될 것입니다. 또 파워뉴스의 펫테크는 어떻게 될까요?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해서 나의 반려동물의 생활 전반을 전부 데이터로 환산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환산된 데이터가 다시 한번 빅데이터가 돼서 구축이 되겠죠. 이게 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탈 솔루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용되게 되는 데이터를 모으게 되면
바로 네 번째, 금융과 보험에서도 활용해서 시장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여드렸던 NFT, 의료 서비스, 펫테크와 금융보험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이 됩니다. 각자 다른 분야가 아니고 서로 수집과 저장을 반복하면서 데이터가 또 다른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것들이 다시 한번 빅데이터가 되어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보이는 저희 파우누스의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파우누스는 자체 바이오 연구소에서 수집된 논-휴먼 가죽 믹스를 기반으로 맞춤형 헬스케어 사업 서비스를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첨단 의료 서비스와 반려동물 복합 컨트롤 타워 등을 이미 유수의 기업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프로젝트의 원천 기술은 오직 저희 파우누스만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업체가 등장할 수 없는 독과점 형태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네, 파우누스는 논-휴먼 빅데이터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이 관계도를 보시면 한 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반려동물, 반려인입니다. 반려인은 반려동물의 데이터를 파우누스에 제공합니다. 그 데이터를 제공함을 통해서 파우누스에서 유의미한 인사이트 있는 나의 펫에 대한 결과물을 받게 되고 실질적인 보상도 제공받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공된 데이터를 가지고 파우누스는 다중 믹스 빅데이터를 구축하게 됩니다. 반려동물과 반려가족, 파우누스가 생성하는 이 선순환의 구조, 이것이 바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입니다. 모두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럼 차례대로 한번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우누스 NFT인데요. 파우누스 플랫폼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나만의 펫 NFT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를 추후에 연계되는 메타버스와 게임 등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고 이에 대한 보상도 얻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여기에는 이미 개발 중인 파트너사의 게임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메타버스 내에 반려동물 추모관 등도 만들어서 서비스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태까지 본 적 없는 파우누스의 의료 서비스입니다. 사용자는 플랫폼 내에서 첨단 동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정말 많이 공감하실 텐데요. 나의 펫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걸 가장 먼저 듣고 싶냐는 말에 어디가 아픈지 말해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은 반려인과 직접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없기 때문에 건강 등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우누스는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진행을 하는데 반려동물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는 빅데이터가 제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이미 파우누스에 확보되어 있는 논-휴먼 바이오 기술과 유전자 데이터를 결합해서 질병 예방, 해당 병변에 최적화된 동물병원 소개 및 연결, 또는 동물병원에 대한 원격 진료 상담, 온라인에서의 약 구매까지 이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펫테크, 그러니까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하는 사례인데요. 나의 그 반려동물에게 카메라 같은 것을 활용하게 되면 활동량을 아무래도 직접 눈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겠죠. 또한 GPS를 활용하게 되면 나의 반려동물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직접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런 웨어러블 기기를 장착하고 있으면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몇 보 걷는지, 잠은 잘 자는지 이런 거 다 동물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파우누스 펫테크 웨어러블 서비스를 통해서 수집되는 행동 패턴에 대한 데이터는 또 다른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어떤 밑거름이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까지 이제 저희가 채취할 수 있었던 어떤 반려동물의 문진이라든가 의사의 의견 또는 타액 채취 이런 방법뿐만이 아니라 그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나의 반려동물의 모든 데이터를 수정시키고 인사이트 시킨다는 게 저희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바 있죠. 이 데이터를 활용하게 되면 저희가 보험과 금융 서비스까지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인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사람은 93.8%, 하지만 내 가족이라고 여기는 반려동물을 보험에 가입시킨 사람은 0.25%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블루오션 시장이죠.
나의 반려동물에 맞는 상품, 나의 반려동물에게 맞는 보험 상품 등을 개발해서 이를 이용자에게 보험을 가입시킬 수 있는 시장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고요.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파우너스 토큰, NFS를 사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초가 됩니다. 이게 저희가 여태까지 설명드린 NFT부터 의료 서비스, 그리고 웨어러블 기기까지 함께 돌아가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파우너스 빅데이터 플랫폼은 결국에는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뭐 NFT 따로, 의료 서비스 따로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서로가 수집과 저장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형성하고 이것들이 유의미한 컨트롤 타워로 온다는 게 저희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 빅데이터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이것은 또한 자가 증식이 되겠죠. 사람들이 제공하면 제공할수록 AI 알고리즘은 더욱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가 구축하는 컨트롤 타워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죠. 이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바로 블록체인 안에서 해낼 겁니다. 블록체인은 잘 아시겠지만 자체 암호화 기술로 수집된 논휴먼 빅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다중 믹스를 기반으로 한 복합 컨트롤 타워, 파우너스의 블록체인 플랫폼은 안전성과 투명성, 확장성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다 같이 수집할 수 있고 또한 이에 대한 보상 역시 투명하게 제공될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하고 있는 파우너스 NFT,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저희 NFT 디지털 카드로 멤버십과 결합돼서 한정 수량만큼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유행하는 포켓몬빵 아시죠? 뭐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시라면 바로 이해하실 거예요. 멤버십 카드를 내가 회원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매하면 됩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카드가 있으면 어떨까요? 판매를 하면 됩니다. 마켓플레이스에서 직접 판매를 하고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카드를 좀 더 레벨업을 시키려면 어떻게 할까요? 빌드업을 하면 되겠죠? 마음에 들지 않는 카드와 상대 카드를 교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저희는 멤버십 카드를 활용을 할 것이고 파이널 카드 합성 등의 방법으로 제휴처와 사용처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여할 겁니다. 그러니까 파우너스 토큰은 추후에 파우너스 재단에 의해 발행되며 플랫폼 내에서 활용될 토큰을 의미를 하는데요. 특히 파우너스는 사용자들이 제공하는 반려동물의 데이터의 양과 질을 서로 합의하에 채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파우너스 토큰을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려면 채굴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사용자들과 블록체인 기반 안에서 합의된 내용으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FNS의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먼저 이 FNS의 가치를 유지하고 또는 상승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FNS를 저희가 소각을 할 것입니다. 매년 매출에 발생되는 0.5%를 분기별로 저희가 사들이고 이것을 소각해서 너무 많은 통화가 발행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용 방안을 실질적으로 구축해 FNS를 결제할 시 혜택을 제공해서 예를 들면 할인이 가장 큰 폭이 되겠죠. 이런 것들로 토큰의 사용성을 증가시킬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나의 펫 데이터를 주었을 때 확실한 보상 체계를 주어서 이것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독려할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파우너스에 수집된 다중믹스 생태계가 확장되고 저희는 더욱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그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희 로드맵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저희는 이미 정성적으로도 정량적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이미 도출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데이터를 가지고요. 따라서 저희 파우너스에 데이터를 제공해주신 분들께서는 저희 수집된 휴먼 정보에 따라서 선천적인, 후천적인 진단 레포트를 또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진과 분석, 치료를 통한 논휴먼 생체 정보 기반한 맞춤 예측 케어 솔루션도 제공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나의 반려동물의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그리고 이 데이터는 나만의 데이터잖아요. 그것을 저희 파우너스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객관적으로 증빙된 바이오 증명 데이터들과 함께 결합해서 유의미한 정보를 사용자들에게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5분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펀케어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반려동물 컨트롤 타워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스마트 헬스케어 쇼핑몰과 메디컬 종합문화센터까지로의 발전이에요. 반려동물 헬스케어 쇼핑몰은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이나 반려동물 케어용품, 또 가전제품까지 확장이 된 바 있죠. 저희는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오프라인 공간에서 치료나 재활, 쇼핑, 문화, 교육, 케어 등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파우누스는 자체 연구센터를 통해서 논휴먼 유전자 연구 분야에서 토탈 헬스케어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여러 가지 성과를 낸 바가 있고, 특히 유전자 진단 키트, 체외 동물 키트, 사료에 대한 부분들에서 많은 성과를 도출해낸 바 있습니다. 또한 논휴먼 치료제 개발이나 임상 수의학까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데이터 구축은 모든 팩트를 기반으로 한 또는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파우누스는 우리의 논휴먼 다중오믹스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플랫폼이 함께 결합된 지점에서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반려인이 행복하기 위해서 반려동물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반려동물의 삶의 질이 정말로 확장되고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까지 니즈가 발전했죠. 그것을 저희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반려인과 반려동물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될 것을 감히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파우누스의 첫 IR 피치를 마치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퍼블릭 토큰 세일과 지분 투자 유치도 시작하게 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태까지 설명드린 내용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분의 전문가께서 직접 질의응답 해주실 예정이니 편안한 시간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와 주실까요? 네, 그동안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토큰 총 몇 개 발행했고 이번에 얼마 하는 건가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저희 대표님께서 직접 발표를 질의응답을 해주시고 싶으셔서 시간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시간은 3분 남았습니다. 미리미리 필요한 분 다 나가세요. 준비하세요. 회사의 시간을 쓰는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파우누스 재단의 주현입니다. 현재 토큰 발행량은 10억 개를 발행했으며 이번에 저희가 세이즈 물량은 3%만 측정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요? 토큰 지금 판매 가격은 퍼블릭 세이크가 400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좀 편하게 하시죠. 시간은 근데 사실 2분 남았는데 53분, 55분. 그게 유전적 질환만 이렇게 이걸 진단하는 거예요. 후천적인 질병이나 이런 거는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논휴먼이라는 게 어떤 의사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떤 데이터로만 분석하는. 근데 그 수요가 반려동물의 후천적 질병이 많지 유전적 질병을 알아서 이렇게 한다는 그 수요보다는 후천적으로 어떤 질병이 났다든가 아플 때 그런 거를 진단하는 게 더 수요가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같은 경우도 선천적인 부분에 대한 유전자 데이터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문진이라든가 EMR 의료기능 차트, 즉 사람으로 비유하면 건강한 사람도 어떤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에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반려견 같은 경우 사람은 병원에 가면은 자기 주민등록번호 보면은 혼자마차 되잖아요. 건강보험 기관에서 그 정보가 나에 관한 정보가 틀리지 않고 보일 수가 있는데 반려견 같은 경우는 일단 반려인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무슨 품종의 어떤 바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행정 절차를 해당 병원에서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돼요? 지금 현재 EMI 명예계 의료 진단 캠프 같은 경우는 현재 건대 수의학과도 마찬가지지만 그 데이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많이 수집하고 있는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휴먼과 다르게 EMI 차트 영역에 대해서도 그동안 좀 무분별하게 EMI 진료 차트가 프로그램을 좀 쓰고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과 상장한 지는 1, 2년 사이 정도밖에 안 됐고요. 현재 국내에서 한두 곳 정도가 점유율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가 일단 반려견은 뭐가 없잖아요.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분명히 기록은 다 반려견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블록체인을 중에 퍼블릭이면은 공개가 되면 반려인의 성공하게 나오거든요. 반려견의 그 정보가 공개가 된다면 사실상 반려인의 성공할 기회가 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유전체에 대한 선택 정보 제공에 있어서 연구 부분이나 보상에 대한 측면에 대해서 동의 제공하는 부분에서 관련이 동의를 하면은 그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고요. 관련인에 대한 정보는 제공 없이도 유전체에 대한 품종이나 이런 생애 주기별도 수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잘 못 들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라 프라이빗 블록체인. 블록체인 기록 자체는 누구나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홍동환 교수님이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시기 전에 잠깐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지금 DNA 분석을 타입 분석으로 하시는지 혈액 분석으로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유전체 반려동물의 경우는 벌크업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벌크업 방식이라 하고 만큼은 타입 검사로 보통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입 부정업하는데? 네? 타입 부정업하거든요. 지금 작년에 이제 엠파크라는 곳에서 2021년 6월에 소프트뱅크에서 8천억 달러를 8천억 정도의 규모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벌크업 방식 맞습니다. 몇 프로 정확성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99.8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아, 정확한 한번 검색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데이터에 대한 수집에 따라서 결국 그 정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프트뱅크에서 투자된 부분은 그 데이터에 대한 상당한 양이 축적되고 그 부분에 따라 정확한 품종이나 그런 생애 주기에 따라서 결과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전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체인은 프라이빗 체인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퍼블릭 체인인데 퍼블릭 체인 내에서 모든 데이터를 저희가 공유하지 않고요. 그 안에서 데이터 자체를 양자 암호화시켜서 그 암호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해싱롯이라는 표현을 써서 따로 필요한 데이터들만 추론할 수 있게 만드는 펑션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앙에서 암호 문을 넣어서 중앙에서 그 암호화된 걸 풀어서 중앙에서 빼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25세의 데이빗이라는 사람이 100만 원짜리 핸드폰을 샀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는 개인 정보로서 이제 1차 데이터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데 저희가 만드는 해싱아웃이라는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20대에서 25세 사이에 남성이 100만 원에서 130만 원대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더 데이터화 시켜 되어 있는 부분을 해싱아웃 시킨다는 데이터들이 나가 있는 게 체인에 올라가게 되고요. 그 동영암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동영암은 연구 중인 상태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그 블록체인 안에는 반려인의 사생활이 사실상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중앙에서 그거를 해싱아웃을 보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반려인의 사생활이 보장이 될 수 있냐? 그걸 지금 테크니컬하게 보장이 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암호화돼서 모든 테크니컬하게 100%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앙에서는 그 암호를 열어서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개인적인 액세스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금 9시가 됐네요. 30분 다 썼어요. 원래 25분인데 5분을 더 쓰신 거고요. IR은 그러면 추가적으로 더 있으면 단톡방에서 지금부터는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단체 사진 한번 찍을까요? 그래, 기념이고 우리 화면